혼자서 책 300권 분량의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요. 미친 짓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해냈어요. 비결은 하나입니다. AI한테 일 시키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요즘 AI 도구 많이 쓰시잖아요. 챗 GPT, 클로드, 제미니 다들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AI한테 뭔가를 시켰는데 처음엔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완전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기로 했잖아 하면 AI가 아, 맞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엉뚱한 길로 빠지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입 직원한테 업무를 맡겼어요. 근데 능력은 엄청나요. 머리도 좋고 일도 빨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30분마다 자기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까먹어요. 그래서 지시를 다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면 이런 거요. 이 일 할 때는 이 매뉴얼을 참고해야 하고 넘겨줬는데 그 매뉴얼을 절대로 안 펴보는 거예요.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요. 왜 안 보냐고 물어보면 아, 그게 있었군요. 그래요. 또 이런 거요. 다 했습니다 하길래 오케이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실수투성이인 거예요. 지적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아, 그건 크게 문제 될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돼요. 이거 다 제 이야기예요. 저는 8년차 개발자인데 6개월 전에 회사에서 꽤 큰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쓰는 내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8년 전에 대학생 인턴이 만든 겁니다. 그 인턴이 접니다. 그 프로그램이 4년 동안 누더기처럼 이어져 온 거거든요. 여기저기 덕지덕지 붙이고 이거 고치면 저기가 터지고 새 기능 넣으려면 기존 코드부터 뜯어야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최신 기술로 깔끔하게 제대로요. 그리고 기한을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요. 네, 지금 생각해도 좀 미친 짓이었어요. 근데 AI가 있잖아요. 클로드 코드라는 AI 코딩 도구를 쓰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프로그램 규모가 원래의 3, 4배가 됐어요. 책으로 치면 3, 400권 분량의 코드를 혼자서 작성한 거예요. 제 기대 수명은 아마 5년 정도 줄었을 겁니다. 근데요, 결과적으로 해냈어요. 지금 실제 테스트에 들어갔고 결과물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AI를 그냥 쓴 게 아니라 AI가 잘 일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비유하자면요. 아무리 능력 좋은 신입 직원이라도 그냥 놔두면 헤매잖아요. 근데 업무 매뉴얼, 체크리스트, 보고 체계를 잡아주면 갑자기 에이스가 되거든요. AI도 똑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그 시스템을 전부 공개합니다. 개발자가 아니셔도 상관없어요. 핵심은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구조니까요. 어떤 AI를 도구를 쓰든 응용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AI한테 매뉴얼을 자동으로 읽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솔직히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클로드 코드라는 AI 도구에는 스킬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에요. 프론트엔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라. 백엔드 작업할 때는 저렇게 해라. 데이터베이스 건드릴 때는 꼭 이 규칙을 지켜라. 이런 걸 미리 적어 놓는 거예요. 당연히 기대하잖아요. 이 매뉴얼 적어 놨으니까 AI가 따르겠지. 그래서 시간 들여서 엄청 꼼꼼하게 만들었어요.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 패턴을 쓰지 마라. 에러 처리는 꼭 이 방식으로 해라. 수천 줄의 가이드라인을 정리했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AI가 그 매뉴얼을 그냥 안 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놔줬는데도. 마치 설명서 안 읽고 가구 조립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설명서? 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는 나사를 반대로 끼우는 거죠.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스스로 안 보면 강제로 보게 만들면 되지. 클로드 코드에는 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건 쉽게 말해서 자동 알림 장치예요. 여러분, 현관문에 센서 달아놓으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등이 켜지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이걸 실행해라. 이걸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시동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전 알림 장치. 제가 AI한테 뭔가를 지시하면 AI가 그 지시를 읽기 전에 이 장치가 먼저 제 지시 내용을 분석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백엔드 관련 일을 시키려고 하네? 그러면 자동으로 백엔드 매뉴얼을 꼭 확인하세요. 라는 알림을 AI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여러분이 신입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면 옆에서 선배가 먼저 귀띔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업무는 매뉴얼 3번 참고해야 돼. 꼭 펴봐. 두 번째, 완료 후 체크 장치. AI가 일을 다 끝내면 이 장치가 결과물을 살펴봐요. 혹시 위험한 부분은 없나? 빠뜨린 건 없나? 그리고 부드럽게 물어봐요. 에러 처리는 추가했나요? 이 부분 보안 확인했나요? 이런 식으로요. 강제로 막는 게 아니라 혹시 이것도 확인했어? 하고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옆자리 선배가 살짝 어깨 너머로 보면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알지? 하는 느낌이에요. 이 두 장치가 어떤 매뉴얼을 꺼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규칙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매뉴얼마다 네 가지 조건을 정해놨어요. 첫째, 키워드. 제가 백엔드 서버 API 같은 단어를 쓰면 백엔드 매뉴얼 활성화. 둘째, 의도 파악. 새로운 기능 만들어줘. 이거 추가해줘 같은 말을 하면 해당 영역 매뉴얼 활성화. 셋째, 작업 위치. 특정 폴더의 파일을 수정하고 있으면 해당 영역 매뉴얼 자동 활성화. 넷째, 파일 내용. 파일 안에 특정 패턴이 있으면 관련 매뉴얼 자동 활성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제가 뭘 하든 관련 매뉴얼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삽질을 더 했는데요. 처음에 매뉴얼, 스킬을 너무 길게 만든 거예요. 한 스킬 매뉴얼이 1500줄이 넘었어요. 책 한 권 분량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신입 직원한테 일 시킬 때마다 3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통째로 읽으라고 하면 그게 효율적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필요한 챕터만 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 구조를 바꿨습니다. 하나의 큰 매뉴얼을 간략한 목차, 상세 챕터 파일들로 분리한 거예요. 목차만 먼저 보고 지금 작업에 필요한 챕터만 펴보는 구조요. 결과요. AI가 소비하는 자원이 40에서 60%나 줄었어요. 쓸데없이 전체를 읽느라 낭비하는 게 없어지니까요. 이 시스템을 넣기 전과 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요. 넣기 전에는 분명히 매뉴얼에 적어놨는데 AI가 옛날 방식으로 해요. 매번 수동으로 매뉴얼 확인해라고 알려줘야 하고 작업 결과물의 품질이 들쑥날쑥해요. AI가 창의적으로 해석한 걸 고치느라 시간 낭비하고 넣은 애는요. 정해진 방식으로 자동으로 적용돼요. AI가 일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매뉴얼 확인하고 결과물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수정하는데 쓰는 시간이 확 줄었어요. 이거 셋업하는데 이틀 걸렸는데 그 이후로 10배 이상 본전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AI한테 매뉴얼을 자동으로 읽게 만드는 법은 이해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I가 갑자기 딴 길로 간다고. 매뉴얼 시스템은 일하는 방식을 관리한 거예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뭘 해야 하는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매뉴얼 다음으로 가장 큰 효과를 준 시스템인데요. 5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AI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는데 기억력이 금붕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놨어도 30분 지나면 우리가 뭘 하고 있었더라? 이러거든요. 특히 대화가 길어지면 더 심해져요. 비유하자면요. 여러분이 인테리어 업체한테 거실은 이렇게, 부엌은 저렇게 하고 상세하게 말했어요. 근데 업자가 30분마다 기억을 잃어요. 저희가 뭐 하기로 했죠?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게 AI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작업 기억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큰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무조건 세 가지 문서를 만들어요. 첫째, 계획서. 우리가 뭘 만들 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는 거예요. 건축으로 치면 설계도요. 둘째, 맥락 노트.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관련 자료가 어디 있는지를 적은 거예요. 건축으로 치면 시방서요. 셋째, 할 일 체크리스트. 뭘 끝냈고 뭐가 남았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건축으로 치면 공정표요. 이 세 문서에 AI 외부 기억 장치 역할을 해요. 아무리 기억을 잃어도 이 문서들을 읽으면 바로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서들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계획은 왕입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집 리모델링 할 때 시공사한테 적당히 해주세요. 안 그러잖아요. 도면 보고 자재 확인하고 일정 잡고 시작하잖아요. AI한테 일 시키는 것도 똑같아요. 알아서 해줘는 최악의 지시입니다. 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릴게요. 1단계 AI한테 계획을 세우게 해요. 이번 프로젝트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부터 세워봐. 그러면 AI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짜요. 2단계 그 계획을 꼼꼼히 검토해요.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이해하세요. AI가 핵심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 이 사람이 이걸 원한 거구나 하고 알아서 해석한 게 완전 틀릴 때가 있어요. 3단계 계획을 승인하면 문서로 저장해요. 아까 말한 세 가지 문서, 계획, 맥락 노트, 체크리스트 이걸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팁 하나요. AI는 계획이 승인되면 바로 달려들어요. 총도 안 장전하고 쏘려는 거예요. 좋아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계획이 승인되는 순간 바로 멈추게 해요. 잠깐, 먼저 이 계획을 문서로 저장해. 그러면 AI가 3개의 문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서 저장된 문서 읽고 이어서 작업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작업할 때 팁인데요. 한 번에 전부 다 하라고 시키면 안 됩니다. 비유하자면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 전부 동시에 해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중구난방이 되잖아요. 먼저 거실만 해주세요. 끝나면 확인하고 그 다음에 부엌 할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AI한테도 똑같이 해요. 한두 개 작업만 시키고 결과 확인하고 다음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체크리스트 꼭 업데이트 시키세요. 방금 한 거 체크하고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아무리 길어져도 심지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도 AI가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이 시스템 도입하고 AI가 딴 길로 가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30분 전에 세운 계획이 2시간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진짜 게임 체인지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할 건 자동 품질 검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공장에 가면 품질 검사 라인이 있잖아요. 제품이 나올 때마다 불량은 없는지 자동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AI한테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AI가 다 했습니다 하고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 실수가 수두룩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AI가 일을 끝날 때마다 자동으로 품질 검사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수정 기록 장치. AI가 파일을 수정할 때마다 어떤 파일을 고쳤는지 자동으로 기록해요. 마치 CCTV처럼요. 누가 언제 뭘 건드렸는지 다 남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일 하나 고칠 때마다 바로 검사 돌렸는데 그건 좀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왜냐하면 AI가 작업하는 중간에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거든요. 요리할 때 중간에 맛보면 당연히 간이 안 맞잖아요. 아직 간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꿨어요. 두 번째, 완료 후 검사 장치. AI가 대답을 완전히 끝냈을 때, 그러니까 요리가 다 됐어요 했을 때 그때 검사를 돌려요. 이 검사가 하는 일은요. 아까 기록된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된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자동 체크하고 오류가 조금 있으면 AI한테 바로 보여주고 고치게 하고 오류가 많으면 전문 수리 담당을 추천해요. 쉽게 말해서요. 공장 컨베이어 벨트 끝에 자동 검수대를 놓은 거예요. 불량품이 나기 전에 잡는 거죠. 이 시스템 도입한 뒤로는요. AI가 실수를 남기고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요. 검사가 바로 잡아내고 AI가 즉시 고치니까요.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는 거는 셀프 체크 리마인더예요. AI가 작업을 끝내면 자동으로 이런 알림이 떠요. 방금 수정한 파일 두 개에서 확인할 것. 혹시 오류 처리는 추가했나요? 보안상 위험한 부분은 없나요? 이걸 막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이것도 확인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옆자리 선배가 살짝 어깨 너머로 보면서 이것도 해야 하는 거 알지?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거든요. AI가 아 맞다 이것도 처리해야 하네요 하면서 스스로 보완하거든요. 이걸 다 합치면 이런 흐름이에요. 제가 AI한테 지시를 내리면 관련 매뉴얼이 자동으로 전달돼요. 그 다음에 AI가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되면 수정된 파일이 자동 기록돼요. 그 다음에 오류 자동 검사가 돌아가고 셀프 체크 리마인더가 뜨고 오류가 있으면 AI가 바로 수정해요. 결과는요. 깔끔하고 실수 없는 결과물이에요. 비유하자면요. 공장에서 원자재 투입 전에 스펙 확인하고 생산 라인에서 만들고 나올 때 자동 검수하고 불량이면 다시 라인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잔재 없이 깔끔하게. 이게 이 시스템의 모토예요. 여기까지 핵심 시스템을 다뤘는데요. 이것들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전문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전문 분야별 AI 팀원이에요. 하나의 AI한테 이것저것 다 시키면 잘할 때도 있지만 대충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나눴어요. 마치 회사에서 팀을 꾸리듯이요. 품질 관리팀이 있어요. 테스트 팀도 있어요. 기획팀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요. 이 전문 팀원들한테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써오라고 지시를 해요. 처음에는 팀원이 일하고 와서 "다 했습니다."라고만 하거든요.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부하 직원이 "보고할 게 있는데요. 다 처리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것처럼요. "뭘 처리했는데요." "다요." 이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지시했어요. 무엇을 발견했고 무엇을 수정했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보고서로 정리해서 와라. 특히 재미있는 건 코드 리뷰 담당이에요. AI한테 일을 시키고 다른 AI 팀원한테 그 결과물을 검토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리뷰하는 거라 조금 웃긴데 이게 진짜 잘 되거든요. 누락된 부분, 보안 취약점, 일관성 문제 같은 걸 잘 잡아내요. 자, 오늘 배운 거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동 매뉴얼 시스템. AI한테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자동으로 읽게 만드세요. 키워드, 을도, 작업 위치에 따라 관련 매뉴얼이 자동으로 활성화돼요. 둘째, 작업 기억 시스템. 계획서, 맥락 노트, 체크리스트 이 세 개의 문서가 AI의 기억력 문제를 해결해요. 기억을 잃어도 이 문서들이 나침반이 돼요. 셋째, 자동 품질 검사. AI가 일을 끝낼 때마다 자동으로 오류를 체크해요. 불량품이 나기 전에 잡는 공장 검수 라인이에요. 넷째, 전문 에이전트. 역할별 전문 AI 팀원을 배치하고 사용하세요.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AI는 그냥 쓰면 50점짜리예요. 근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95점짜리가 됩니다. 이건 클로드 코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챗 GPT를 쓰든 제미니를 쓰든 어떤 AI 도구를 쓰든 마찬가지예요. 도구 탓을 하기 전에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하니스,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결과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레딧에 올라온 한 개발자의 실제 경험담이에요. 이 사람이 클로드 코드를 6개월 동안 하드코어로 쓰면서 구축한 시스템을 통째로 공개한 글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읽고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반드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싶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정리한 시스템이 AI를 쓰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요. 오늘 내용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됐다 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AI 도구 쓰실 때 가장 답답했던 게 뭐예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스템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또 만나요.